선택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쏟는 일이다. 스스로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그곳에 에너지를 쓰기 싫어서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귀찮을 때, 의지가 없을 때 대부분 남들이 생각해서 결정한 것을 따르려고 한다. 그럼 선택 장애를 벗어나기 위한 생각하는 습관은 네 단계로 순서에 따라 꼭 지켜야 한다. 첫째,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심한다. 둘째, 나에게 질문한다. 셋째, 찬찬히 생각한다. 넷째, 한 가지를 정해 곧바로 행동한다. 진지하게 자신있게 질문해보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나에게 시간을 주자. 빨리 결정하라고 보채지 말고 찬찬히 여유있게 돌아보라고 시간을 줘야 한다. 즉,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하고 질문을 던지고 생각한다. 생각에 시간을 가진 후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생각만 하고 여기서 멈추고 만다. 행동하기가 또 귀찮아지기 때문이다. 행동하려면 지금 편안하게 길든 습관에 돌을 던져야 한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잔잔한 나의 습관에 돌을 던져 파장을 일으켜야 한다.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 그 많은 시간 동안 길든 내 습관을 깨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는 잔잔한 호수에 던질 수 있는 의지를 스스로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하다. 의지 없이 행동하기란 참 힘들기 때문이다. 의지를 갖기 위한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어줘야 한다. 동기부여는 자발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억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 밀어 넣어야 한다. 보통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돈이다. 내가 움직여서 내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 길을 방향으로 잡으면 동기부여는 단계별로 만들 수 있다. 부자로 가는 길에는 단계별로 필요한 습관이 있다. 이 습관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통해 강의를 통해 말하고 있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행동을 했느냐 아니냐의 선택만 있을 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가장 보편적인 답은 나와 내 가족이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유라고 대답한다. 돈 한다고 누군가는 너무 속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돈을 중심으로 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가기 쉽다. 나는 그랬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돈 걱정 없이 사주면 좋겠다. 돈 걱정 없이 좀 더 넓은 집에서 살면 좋겠다. 돈 걱정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면 좋겠다. 돈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돈 걱정 없이 사업하면 좋겠다. 셀 수 없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말들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가?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돈 걱정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린 어제와 1년 전, 그리고 10년 전과 크게 달라져 있지 않다. 바로 생각만 하고 원하는 것만 말하고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귀찮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변명을 하려면 이것 또한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변명은 변명일 뿐이다. 실천하지 않는 자가 하는 변명이다. 행동하는 자는 변명이 줄어든다. 변명보다는 행동하고 결과를 얻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행동하고 나서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고 지금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냥 인정한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없이 변명하기 바쁘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는 내가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내가 원하는 돈은 얼마지? 나는 그 돈을 벌면 무엇을 할까라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모습과 환경을 상상해서 청사진을 펼쳐보아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자. 화가가 밑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직장인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작곡가가 악보를 그리는 것처럼 일단 시작해보자. 원하는 모습의 청사진을 눈앞에 펼쳐보아라. 이것이 바로 부자 습관의 첫 단계다. 언제 어디서든 시 공간을 초월한 시기에 사는 요즘, 온 국민이 나쁜 습관 속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스스로 보는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미디어 속으로 빠져들게 된 세상이다. 핸드폰 하나가 노트북 가격인 시대, 변해가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가는 파도 위에 있어야 그 세상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독이 되기도 한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사이에는 핸드폰이 버티고 있다. 아침 출근하는 길에 핸드폰을 보고 일하는 중간마다 메시지 온 것 없나 확인하고 저녁 퇴근길에도 핸드폰 화면을 무심하게 넘기고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 때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있다. 핸드폰과 나는 한 몸이 되어 나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참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과 내일, 내일과 내년, 시간이 지나도 나의 모습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과거의 행동이 모여 지금의 내 모습이 되었듯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미래 모습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의 습관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지금부터라도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하루의 시간 중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부자 습관의 첫 단계인 1년 후, 10년 후, 80세 노후의 내 모습을 청사진으로 그려보자.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런 말을 한다. 요즘 모모님은 계속 화가 나 계신 것 같아. 표정도 예전 같지 않게 인상을 쓰고 계시고 오랫동안 함께 봐왔던 어르신의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웃는 모습보다는 화나은 표정이 더 많아 보인다는 것.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해 갈까 빗대어 생각해 보게 된다. 미래의 청사진에는 우선 세 가지를 그려놓는다. 첫째, 기간은 1년, 3년, 5년, 7년, 10년으로 정한다. 둘째, 돈의 목표 금액을 정한다. 셋째, 돈 옆에 활짝 웃는 얼굴을 그려 넣는다. 첫 단계의 목표는 돈을 기준으로 세우면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다고 했다. 그 다음은 원하는 목표의 돈을 벌었을 때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그 모습을 한 번 더 그려보자. 주름은 늘었지만 입가는 여전히 올라가는 온화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가는 내려가 있고 이마의 눈썹 사이가 세로로 주름가게 인상 쓰며 퉁명스럽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노후 얼굴의 주름살과 표정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말해준다고 한다. 이렇게 돈의 목표 금액을 적고 그 옆에 노후의 표정도 함께 그려 넣는다. 바로 나의 미래 가치를 넣어보는 것이다. 나는 미래 노후 청사진의 표정은 배우 김혜자님, 윤여정님, 이순재님을 떠올려 본다. 이분들의 웃는 표정에는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처럼 나의 웃는 표정에 나의 인생을 담아본다. 지금의 모습에서 내가 그린 청사진 속에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본다.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의 모습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를 위해서는 목표 설정할 때 10년 목표를 원대하게 세우고 그 과정은 홀수로 정해보는 것이다. 1년, 3년, 5년, 7년이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10년 목표 아래 7년 차가 되었을 때 돈과 웃는 표정, 5년 차가 되었을 때 돈과 웃는 표정, 3년 차가 되었을 때 돈과 웃는 표정, 1년 차가 되었을 때 돈과 웃는 표정이다. 그것도 환하게 웃는 표정의 얼굴을 그린다.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버는 과정들이 웃는 얼굴이어야 한다. 내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고 그 돈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면서 웃는 표정.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은가? 번 돈으로 가족을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사업에 재투자하는 모습을 생각해보자. 사랑도 돈도 받는 것보다 나눠줄 수 있을 때 기분이 더 좋은 법이다. 나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밥 한 끼 살 때, 금액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할 때 기분이 좋다. 돈에 상관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좋다. 나이가 들어서 밥 잘 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목표한 돈을 위해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투자하든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즉, 더 많은 시간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돈 버는 습관을 창작하는 것이 좋다. 돈 버는 습관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상에서 시간을 추가로 만들어내기는 힘들다. 그만큼 우리는 빡빡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쓰고 있는 시간을 돈 버는 습관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좋다. 가장 활용하기 좋은 현실적인 방법은 핸드폰 보는 시간을 쓸모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돈 버는 부자 습관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책 읽기다.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꾸준히 매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말이다. 바로 핸드폰 보는 시간을 책 보는 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퇴근할 때, 쉬는 시간, 잠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던 그 시간에 책을 읽는 것이다. 종이책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여건이 안 된다면 전자책을 보거나 오디오북을 듣는 방법도 좋다. 오디오북은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그 주제와 연관된 오디오북을 들으며 걸으면 효과가 좋다. 내 경우는 내 유튜브 채널 미소영 미소 생각에 올린 영상을 자주 듣는다. 책을 읽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오디오북을 들으며 걷다 보면 생각이 몽글몽글 피어나다가 어느 순간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일단 책 읽는 환경. 책으로 들어가 책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며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책을 읽고 내게 필요한 점을 정리해서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책을 읽고 생각하기와 행동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 책 읽는 방법으로 나는 본, 깨, 적 독서를 하고 있다. 책을 읽고 읽은 내용 중 깨달은 것을 적고 그 중에 하나를 꼭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책을 한 번 읽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진다. 보통 3번을 읽으려고 한다. 첫 번째 읽을 때는 노란색 지구 색연필을 들고 제목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속독한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책의 의미를 생각하며 정독한다. 이때 밑줄 긋고 여백에 필사한다. 세 번째 읽을 때는 밑줄 긋고 필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으며 그 중에서 내게 적용할 것을 찾는다. 여기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적용하기다. 내 경우 1책 1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책 한 권에서 한 개에 적용할 것을 찾아 직접 해보는 것이다. 책을 읽기만 했을 때는 잊어버리기 쉬운데 실제로 적용하면서 몸으로 경험하면 오래 기억되고 좋은 습관으로 창작하게 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책을 선정하고 읽기 시작하면 부자 습관 만들기 2단계는 무난히 따라온 것이다. 너무 쉽지 않은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을 축하한다. 그럼 3단계는 무엇일까? 부자 습관 3단계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안 될 거야. 난 노력해도 안 되더라. 난 운이 없어. 난 돈이 들어오지 않아. 내 생의 부자는 꿈속이나 가능한 건가와 같은 이미 안 될 상황들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길로 방향을 틀어버린다고 한다.
될 것보다 안 될 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을 머뭇거리다가 멈추게 된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건데 그냥 쉬자. 오늘은 쉬자. 안 할래 라고 우리 생각의 방향은 하지 않는 쪽으로 몰고 가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갈래 길이 나온다. 그리고 선택하게 한다. 아주 소소한 것부터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하게 한다. 스스로 결정한 선택이 곧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부터 부정적인 선택이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걷는 길에 좋은 운이 따라올리 마무하다. 여기 과일 농장이 있다.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심겨 있다. 처음부터 사과나무를 심어야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고 배나무를 심어야 배를 수확할 수 있다.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목표와 행동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 습관의 3단계다. 운이 좋다고 믿어야 긍정운이 들어온다. 부자 되는 습관 만들기를 3단계까지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미래 그려보기. 2단계는 핸드폰 보는 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바꾸기. 3단계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결과 기다리기. 여기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책 읽기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매일 똑같고 일상이 지치면 굳게 가졌던 동기부여도 실천하기 싫어질 때가 꼭 찾아오게 된다. 잠시라도 기존 습관에 편안함을 생각나고 다시 귀찮다는 생각이 들면 부정적인 마음이 귀신같이 찾아와 속삭인다. 괜찮아. 예전처럼 해도 돼.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어? 라고 말이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작심삼일이다. 일주일을 못 갔어. 30일 실천은 말도 안 돼. 100일 정말 힘들겠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목표했던 것은 흐지부지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목표와 실천,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부자되는 습관 만들기 4단계는 원래로 돌아가는 습관을 성공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것은 모두 할 수 있다. 단, 혼자 힘들다면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도움된다. 바로 매일매일 기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성공 습관으로 기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아침 확언, 감사일기, 책 읽기, 목록 만들기 등 이런 다양한 활동을 일정한 장소에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혼자만 보는 것도 좋지만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함께 기록한다. 사람들은 나 혼자 할 때보다 누군가에게 선언하고 기록하기 시작하면 한 번 더 생각한 후 체념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필자도 아주 힘들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그중 꾸준히 이어가는데 어렵지 않고 최대한 효과를 본 3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모닝 일기 쓰기. 둘째, 하루 중 편한 시간에 독서 인증과 필사하기. 셋째,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 쓰기. 모닝 일기 쓰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책상에 앉아 몽롱한 상태에서 쓰는 것이다. 이때 하는 기록은 형식에 상관없이 그냥 드는 생각을 써내려간다. 책을 읽고 적용점을 찾아 직접 해볼 때는 항상 이게 가능할까? 라고 반신반의로 시작하게 되는데 직접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알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는 모닝 일기는 정말 잘 써진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른다. 남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욕해도 괜찮다. 평소 체면 차리느라 하지 못했던 말을 해도 좋다. 그것이 내 마음이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좋았으면 좋았다고 쓰면 된다. 독서 인증은 독서 모임을 활용하면 좋다. 나는 스위폴이라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스위폴 5분방이라고 말한다.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아침 7시까지 자신이 읽은 내용 중 와닿는 문구를
스탬프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필사를 하는 것이다. 함께 공통 도서를 읽을 때는 그냥 무심히 넘겼던 내용을 다른 친구들이 인증하고 필사한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주말에는 1시간 줌 미팅을 한다. 한 주 동안 읽었던 책의 내용 중 깨달은 점과 적용할 점을 각자 얘기한다. 책을 읽고 필사하고 대화하고 적용점을 찾아 나중에 행동으로 옮긴다.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책을 읽고 나에게 적용점을 찾았을 때, 그 적용점을 직접 실천했을 때 가치가 있다. 감사 일기 쓰기는 저녁 때 잠들기 전에 한다. 하루를 뒤돌아보며 고마웠던 것, 서운했던 것, 개선이 필요한 것 등을 정리하며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생각하게 된다. 1단계 청사진 그리기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노트에 손글씨로 쓰는 것이 좋다. 실제로 아침에 모닝 일기를 썼을 때와 저녁에 감사 일기를 쓸 때의 생각이 다름을 알게 된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 일기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멍한 상태에서 하는 명상 시간이 된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은 모닝 일기, 중간 독서 필사, 저녁에는 감사 일기로 마무리하면 하루를 생산적으로 알차게 살았음을 알게 되고 스스로 고마워하게 된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SNS에 기록해보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단톡방 등 자신이 올리기 편한 곳이면 어느 매체에도 좋다. 그 중에서 기록한 것을 다시 꺼내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차후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블로그를 추천한다. 손으로 쓰는 것은 매일, 블로그로 올리는 것도 매일 하면 좋으나 힘들다면 일주일에 몇 회를 정해서 도전해본다. 쓰기는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쓰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하루를 기록한다. 매일 기록하면 쓰는 대로 이루어진다. 경제 흐름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사업으로 성공하는 길과 투자로 성공하는 길이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책을 읽고 공부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 다음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이 나에게 곧바로 적용해보는 것이다. 적용하는 단계가 없다면 성공도 없다. 그리고 대부분 적용한 것을 사업이나 투자로 확장한다. 성공은 공부하고 적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사업은 1인 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모두 해당하고 강의, 스마트 스토어, 요식업, 공장 운영 등 다양한 업종이 해당된다. 투자는 부동산, 주식, 채권, 금 등 종목도 다양하다. 경제 흐름을 타고 가는 곳곳에 사업 모델이 있다. 그 중에서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자들이 공통으로 한 독서를 이용하는 거다. 부자들의 성공 습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돈도 버는 방법이 있다. 책을 읽고 적용하면서 글을 쓰고 글을 SNS에 꾸준히 노출시키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그 경험을 책으로 쓰고 책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다른 사업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시간을 녹여내야 한다. 결국 경험을 콘텐츠로 사업까지 확장하는 방법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경제 흐름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하지만 경제 흐름은 의식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보인다.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순간은 이미 늦어버린다. 현재 결과는 과거 뿌린 씨앗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씨앗을 뿌리고 기다려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한 발짝 아니 반발짝 앞서 걷는다고 한다. 그들은 과연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일까? 경제 흐름을 보는 방법은 신문 보기, 책 읽기, 강의 듣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아주 적은 돈으로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신문 보기다. 신문 보기는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가능하면 종이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것을 권한다. 과거 한때 경제신문을 구독해서 보았을 때 의지가 박약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드문드문 어느 시점이 되니 한 번도 보지 않는 상태로 쌓이기만 하고 결국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했었다. 시간이 흘러보니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신문 보기를 했다면 지금 내가 아는 정도는 분명 달라졌을 거라고 믿게 되니 지금부터 읽는 종이 신문은 달라야 한다. 종이 신문 중에서도 환경, 매경 등 경제지를 본다. 36면에 해당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정독하기는 어렵다. 우선 그날의 가장 핵심인 기사는 1면, 화제성 기사는 2면, 그리고 1면과 2면의 기사 내용과 경제계의 주요 기사는 3면에서 10면까지 배치되어 있으므로 관심 분야를 먼저 정독한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끝까지 제목과 부제목을 골고루 읽고 그날 경제용어 단어 하나를 경제 노트에 적고 공부한다. 글쓰기 능력까지 고려하면 사설을 꾸준히 필사해보는 것도 좋다. 종이신문을 보면서 해야 할 것. 첫째, 특정 관심 분야와 더불어 다른 분야도 같이 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넘기다 보면 자세히 읽지 않는다고 해도 큰 제목을 쓱 읽게 되고 그 사이 관심 문장이 눈에 띄고 궁금증이 생기면 자세히 보게 된다. 신문 읽기는 자세히 보면 1시간은 좋게 걸린다. 이것은 각자 상황에 맞게 시간을 정한다. 둘째, 경제 용어를 공부한다. 경제 용어는 참 어렵다. 관련 글을 읽어도 읽기 어려워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 매일 한 단어를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경제 기사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한 권 사서 정독하는 것도 좋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사의 이면을 읽어내기 어려워진다. 경제 기사를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서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인다. 셋째, 딱 1년만 해보자. 만약 하루에 한 단어만 공부해도 1년 365일 중 일요일을 빼면 약 300개의 경제 용어를 알게 된다. 단어의 뜻을 숙지하면서 1년만 경제신문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신문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보이지 않던 흐름도 잡아내어 해석하게 될 것이다. 딱 1년이다. 1년만 경제신문 기사로 공부해보자. 경제 지식을 공부하고 익히기에는 종이신문이 최고이다. 1년 정도 종이신문을 꼼꼼히 읽다 보면 나만의 기준이 생기고 나의 지식으로 쌓이게 되고 나의 기준에서 경제 흐름이 보일 것이다. 경제 공부는 쌓아가는 것이다. 습관은 횟수가 누적될수록 그 힘이 강해진다. 기사는 매일 조금씩 읽어가면서 양을 늘려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 보는 것이다. 더불어 기사를 읽고 나만의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할 때 잘 모르겠다면 경제 용어를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시작한다. 노트의 기록에도 좋지만 누적해서 쌓이는 것이 보이는 블로그 글쓰기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부자 습관 만들기 5단계는 매일같이 경제신문을 읽고 기록하는 것이다. 습관은 쌓일수록 힘이 강해진다.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 정신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동기부여도 갖게 된다. 동기부여를 갖고 사회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돈이 벌린다. 돈을 버는 방법으로 사업과 투자가 있다고 했다. 주변에는 젊은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해놓고 몇 개월 만에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었다. 60대가 넘어 뒤늦게 투자를 시작했는데 건강이 악화하여 쉬고 있는 분도 계시다. 건강이 악화로 지속해서 활동할 수 없음은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노후를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야 한다. 엄마는 80세가 넘으셨다. 몸무게는 63kg, 키는 158cm다. 몸매는 D라인. 엄마들의 전형적인 체형인 배 주변으로 살이 가득하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배가 볼록 튀어나온 D라인 형태를 보인다. 내가 엄마 배를 만지며 이 배 속에서 우리가 3남매가
나와서 이렇게 배가 불렀나? 고 말하며 난 엄마처럼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엄마는 내 마음을 읽으신 듯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며 너는 안 그럴 것 같지? 라고 말씀하시곤 했었다.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이 한 봉지다. 나이가 들수록 약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몸매는 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친구 관계가 참 중요해진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 내가 경험해 본 것 중 효과가 좋은 것을 우선으로 추천한다. 이 외에도 자신만의 건강 습관을 챙겨보자. 첫째는 걷기다. 하루 중 30분에서 1시간 시간을 내서 걷기를 한다. 가능하면 하루 1만 보 이상 걷기를 추천한다. 만약 살을 더 빼고 싶다면 2만 보까지 걷고 운동 효과를 더 내려면 오르막길을 걷는 것을 추천한다. 내 경우는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새벽 걷기를 한다. 새벽에 걷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좋은 영향을 주기에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특히 새벽 걷기는 명상 효과가 있다. 눈 뜨자마자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나가 무의식 속에 걷다 보면 머릿속이 비워지고 차츰차츰 맑아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무의식 상태에서 쓰는 모닝 일기와 비슷한 효과를 준다. 둘째는 공복 12시간을 유지한다. 얼마 전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살이 쪄요. 운동한다고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당시 의사 선생님은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으로 음식량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게 먹어야 하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이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능하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잠들기 전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습관화하기는 사실 어려웠다.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한 것이 저녁 식사는 최대한 일찍 먹되 가족들의 저녁 식사 시간이 있으니 8시 전에 먹고 잠들기 전까지 공복을 유지하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저녁 7시에 먹으면 아침 7시까지로 정해도 좋다. 이렇게 정한 규칙을 지키려고 하니 저녁 8시 이후 야식은 일부러 피하거나 의지를 갖고 먹지 않게 되고 12시간 공복으로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든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또 한 가지 새벽에 빈속에 마시는 커피 대신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를 마신다. 모닝커피는 기상하고 책상에 앉아 책 읽기 위한 하나의 루틴이었는데 공복의 커피는 몸에 좋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몇십 년의 습관을 바꾸었다. 이렇게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하니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에 붓기도 덜하고 한결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다. 셋째는 평생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운동 습관을 만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운동을 취미로 하게 되면 일거양득이다. 즐겁게 운동할 수 있으니 말이다. 최근에는 골프가 유행처럼 퍼져서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골프를 즐긴다. 테니스, 배드민턴, 헬스 등 어떤 것이어도 좋다. 나의 경우 필라테스를 1년 이상 한 주에 2에서 3회 지속해오고 있다. 내가 필라테스를 이렇게 즐길 줄은 몰랐다. 작은 딸의 권유로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 스트레칭도 되면서 온몸의 뼈를 늘려주고 자세를 잡아준다. 노후가 되면 함께 찾아오는 목, 허리 디스크 관리도 함께 할 수 있어 좋다. 돈을 내고 레슨을 받으니 돈이 아까워 빠지지 않아 좋다. 꾸준히 운동하는 방법으로 돈 주고 배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그리고 한 달에 1에서 2회 남편과 산행을 한다. 등산도 하나의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다. 건강하게 사업하고 투자하며 돈도 많이 벌려면 당장 우선 해야 할 것이 건강관리다. 부자습관 6단계는 즐거운 운동이 습관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자. 그 환경으로 돈 주고 배우는 것과 함께 운동할 동료를 만들어 꾸준히 이어가자. 운동하는 습관은 부자습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감사할 일들이 매일 더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일도 술술 잘 풀려나간다. 감사합니다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다. 미래의 일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미래 목표를 크게 키우는 것은 내 마음이다. 목표를 크게 잡을수록 나의 감사한 마음은 더 커져간다. 내게는 짧게는 한 달, 단기적으로는 1년, 장기적으로 5년과 10년 이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예전에는 목표를 세우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다면 목표가 다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 외치면서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밀어내고 목표는 다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목표를 생각할수록 기분이 너무 좋고 흥분되기 시작한다. 이런 흥분되는 마음이 주는 에너지는 나를 매일 움직이게 한다. 하루의 루틴은 반복되는 작은 일상이지만 내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해야 목표까지 갈 수 있는지 로드맵을 그리고 있으므로 오늘 하루에 감사하게 된다. 책을 읽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감사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니 하루하루가 축복이고 감사한 일로 가득 채워졌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지금 순간이 내겐 선물이다.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감사한 일로 가득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자 습관 만들기 7단계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과정은 어떻든 결국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힘을 갖는다. 모든 말의 끝에는 감사합니다를 외쳐보자.